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반가.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엊그저께가 입추였잖아요. 네, 입추였더니, 네, 참 반가웠는데, 날씨는 아직도 폭염이고 너무 덥네요. 그렇지만, 날씨가 뜨거워질수록 가을과 겨울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언제까지, 어디까지 뜨거울지 한번 보자. 이제 가을이다, 겨울이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을 내보려고 하고 있는데, 구독자님들, 네, 댓글로 써주셨는데, 다육이가 다 죽었다고. 뭐 어떡해요. 참, 네,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네, 무너져서 이제 폭염에 이 화분 아래쪽이 이제 화분 뜨거워지니까 이 화분에 가까이 있는 이 줄기 쪽이 물러져서 이렇게 넘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제 그건 너무 뜨거워서 폭염 때문에 열로 인해 그렇게 넘어지는 거니까 얼른 커팅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주고 딱 2개가 그렇게 됐었는데, 여름이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다육이한테는요. 사계절 중에 여름이 제일, 네,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여름과 겨울을, 2계절을 힘들어 하는데, 겨울은 온도만 조금 신경 써주면 되거든요. 너무 추워서 얼지 않게. 그런데 여름은 너무 적들이 많아요. 여름은 이제 온도가 일단 높잖아요. 폭염. 그래서 물러질 수 있고 그렇게 온도가 이제 적정 온도가 벗어나니까 온도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병입니다. 병과 또 해충, 요 3가지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여름에 승패가 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해에 여름을 잘 넘기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여름을 이제 한번 지나면은 정리가 돼요. 여름을 잘 못 견디고 많이 힘들어해서 이제 여름에 많이 다육이가 죽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특히 다육이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여름을 처음 맞이하시는 거니까, 네, 얼마나 또 사람들도 덥고 힘든데 다육이도 같이 덥고, 거기다가 약한 다육이 같은 경우는 병도 걸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빨리 이렇게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병이 진행이 돼서 숨 쉴 수 없는 상태까지 돼버리면 살릴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네, 체크를 해줘요. 특히 힘들었던 하루였다면, 정말 뜨거운 하루였다면, 네, 저녁이나 아침에 반드시 체크하고, 상태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하면 얼른 이렇게 화분을 들어서 아래쪽 줄기를 확인한다든지 얼굴을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셔서 처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줄기가 물러졌다. 근데 보통 이렇게 탁 물러져서 쓰러지면 티가 잘 나는데, 티가 안 나고 여기가 물러진 거를 확인을 못하고 좀 늦게 발견했다 그러면 물러지는 것도 이제 번지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잎꽂이라도 건지고, 그죠? 위쪽 생장점 부분이라도 좀 건져야 되는데, 다 물러졌을 경우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힘든 계절일수록 자주 체크하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병 들었거나 물러졌을 경우. 빨리 조치를 취해 줄수록 얘를 조금이라도, 네, 건질 수 있습니다. 생장점 요 위에 머리 부분, 얼굴 부분이라도 건져야 되니까요. 제 화이트 라인인데요. 결국에, 네, 아래쪽 그 줄기 부분이 물러지고 이렇게 말라있고, 이렇게 더우니까 수분이 빠져서 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위로 잘라가지고 얼굴을 건졌습니다. 네, 그래서 잎도 많이 떼놓고 잎꽂이 하려고 이렇게 건졌는데,
이 화이트 라인 제가 막 이렇게 곰팡이병 걸려가지고 깍지벌레도 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폭염에는 네, 무너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얘가 좀 약하고 그죠? 병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몸이 약해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내병성이 약한 아이였잖아요. 병에 걸려서 약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폭염까지 왔으니까 약한 아이들은 이제 못 견디고 물러져서 이렇게 무너지고 네, 그런 현상들이 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다육이들은 폭염이 와도 잘 이제 견디고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지나갈 수 있는데 평소에 좀 봄부터 좀 약했다, 병을 좀 달고 있었다 이런 애들은 지금 같은 폭염이 오는 여름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인터넷으로 제가 화이트 라인을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올 때부터 조금 잎들이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병을 좀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을 회복하고 이런 아이도 있는데 제 작년에 탄저병 곰팡이병이잖아요. 탄저병 걸렸던 이 성을려 성황자는 지금 너무 건강해요. 네, 여름이 와도 아주 꾸덕이없고 더 짱짱하고 크게 잘 자라고 있는데 저런 아이는 워낙 내병성이 강해서 병도 잘 극복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렇게 말짱해요. 같은 힘든 여름이 왔는데도 네, 잘 극복하고 탈이 없는데 또 종류마다 내병성이 약한 이런 약한 다육이는 좀 회복하는 게 힘든 것 같네요. 어쨌든 얼굴을 건졌는데요. 건져서 지금 그늘에서 시원하게 말리고 있는데 가을에 뿌리를 잘 내려서 다시 회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건지면 얼굴 생장점 부분이라도 건질 수 있는데 좀 늦게 발견하거나 그러면은 아예 이제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이제 초보 분들은 이런 가위로 자르고 하는 거를 못 할 수 있죠.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과감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경험이 생기면요, 네, 능숙하게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처음이신 분은, 여름을 처음 맞이하시는 분들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망설여지고 그러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고 그래서 영영 빠이빠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겪어보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능숙해지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시거나 마음 아파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하시면 되세요. 대신에 다시 구매하실 때는 가을에 네, 다육이를 잘 보시고 구매를 하시고요. 지금은 구매하지 마시고요. 여름에는 다육이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을에 이제 날 좋을 때 샵에 가셔서 줄기를 좀 확인하시고 줄기 같은 부분에 까맣게 된 어떤 병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고 네,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있는 다육이를 혹시나 사시게 되시면요, 제가 병은 극복하기가 힘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병이 언제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줄기 쪽에 까맣게 되거나 곰팡이병이 없는 깨끗한 다육이를 잘 고르셔서 네, 키우시기 바랍니다. 병든 약한 다육이를 키우시게 되면 계속 골골골골 거리면서 애를 먹여요. 그러니까 네, 사실 때 잘 보시고 가을에 사세요. 그리고 제 옛날 영상, 작년 영상인데 물음병 영상에서 제가 막 가위로 이제 물러진 다육이, 병에 걸린 다육이 가위로 이렇게 커팅해서 네, 살리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물음병 영상 한번 참고하셔서 네, 커팅하는 거 네, 한번 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깍지벌레 있잖아요. 깍지벌레.
깍지벌레가 생겼다고 많이 퍼졌다고 옮아가지고 그렇게 깍지벌레가 대비에 막 있었다고 그때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깍지벌레와 병은 짝지예요. 짝꿍이에요. 깍지벌레, 흰 깍지벌레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만약에 깍지벌레가 이렇게 꼈다, 깍지벌레가 좋아하는 다육이 대비 같은 맛있는 다육이 이렇게 봤을 때 깍지벌레가 껴있다, 뭐 생장점 부분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뾰족한 플라스틱, 이거 그거예요. 케이블 타이인데 이런 걸로 콕콕 찍어가지고, 또는 나무 꼬치 이런 뾰족한 부분으로 저는 이렇게 찍어서 깍지벌레를 바로 죽여요. 그런데 깍지벌레가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깍지벌레가 생기면 곰팡이병이 같이 생겨요. 제가 그때 곰팡이병 걸린 데뷔와 이 화이트 라인 보여드렸었죠. 까만 곰팡이, 까맣게 그을린 병 걸려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잎을 따주고 그랬었는데, 병은 다육이 상처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침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깍지벌레가 이 상처를, 다육이의 잎에 줄기에 상처를 내면서 안에 수액을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많아져요. 구멍 같은 게. 그럼 그 상처를 통해서 이 더운 여름에 세균 감염이 되고, 특히 곰팡이병에 잘 걸리거든요. 곰팡이병은 뭐 상처가 없더라도 뭐 이렇게 침투를 하는데요. 일단 깍지벌레가 한번 지나가면 상처가 많아지고, 그 또 깍지벌레가 배설물 있죠. 투명한 배설물 저번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배설물이 지저분한데 그 배설물을 통해서 곰팡이병이 전염이 돼요. 깍지벌레가 놀다가 한참 머물다가 이런 줄기들 보면 좀 시커멓게 그을려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을음병이라고 하는데, 깍지벌레뿐만 아니고 어떤 벌레든지 해충이 생기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서 2차 병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해충이 무서운 거거든요. 해충 생겨서 이렇게 약 뿌려서 해충 없앤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해충이 생기는 동시에 균이 번지게 되거든요. 균이 침투를 하게 되고 병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공부했던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해충. 식물에 피해를 주는 곤충을 해충이라고 부른다. 외관을 손상시키고 품질과 수량을 크게 떨어뜨린다. 무엇보다도 해충에 의한 피해 부위, 그러니까 상처로 병원균이 쉽게 침투해 들어가 다양한 병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진딧물과 이런 노린 재류는 바이러스를 옮기고, 응애류는 탄저병, 깍지벌레나 온실가루이는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강업성을 억제한다. 그래서 해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약을 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생기면 얼른 손으로 이렇게 이런 걸로, 그죠? 부드러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얼른 찍어서 죽이고, 그리고 살균제, 계피 스프레이에 소주 탄 그런 살균제를 좀 뿌려주시고 살균이 되도록, 또 약도 한번 쳐주시고요. 깍지벌레가 이제 고온을 좋아하니까 고온에서 이렇게 생기고요. 지금 또 너무 폭염이라 또 활동을 좀 주춤하다가 또 가을에 또 좀 많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또 한번 약을 쳐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충 생겼네, 깍지벌레 생겼네, 얼른 죽여주셔야 됩니다. 2차 피해가 생기면은 다육이가 병 걸려서 죽을 수 있거든요. 다육이 내병성이 강한 건강한 품종, 건강한 아이는 병이 걸렸어도 잘 극복을 하는 다육이가 있는가 반면에, 병들어서 계속 골골골 거리다가 뭐 여름을 나기 힘들어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든 계절일수록 더 자주 봐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다육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배우는 과정이다,
다음엔 더 잘하겠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잘 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예쁜 다육이를 다시 구매하셔서 좀 쉬운 다육이 위주로 좀 키우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로 잘 고르셔서 다시 가을에 예쁘게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알루미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도움 많이 되셨는지 네, 좋아하셔서 저도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제가 알루미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루미늄 캔이 맞는지 알루미늄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알루미늄인 거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캔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캔유라고 적혀 있죠. 캔유. 여기 재활용된다라는 표시잖아요. 리사이클. 알미늄이라고 적혀 있죠. 알미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캔으로 이용하셔서 이렇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고요. 근데 요런 표시가 없는데 캔이라고 다 알루미늄이 아니고 알루미늄 캔으로 된 것을 화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이 아닌 것은 철이나 이렇게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코카콜라 캔이나 뭐 맥주 캔이나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용기를 반드시 알루미늄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막 흔들면은 팽창하고 수축하고 막 그렇거든요. 탄산 때문에, 가스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반드시 용기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캔이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알루미늄은 조금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얘는 녹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속이 유연해요. 유연해. 그래서 좋은 거죠. 대신에 알루미늄 소재는 가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재료가 비싸요. 그래서 비싼 재료를 쓰지 않기 위해서 팽창이나 수축 같은 것을 하지 않는 다른 식품들을 담을 때는 굳이 알루미늄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에다가 코팅을 해서 캔을 만들고 참치캔 같은 거 있죠. 통조림류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통조림류 같은 거를 구매하실 때 찌그러진 거를 혹시 사시게 되면요. 그 찌그러진 캔에서 코팅이 벗겨지면서 안에 내용물이랑 섞여서 녹슬면서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중금속이니까 중금속에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통조림 제품은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바로바로 음식물은 바로바로 요리해서 신선한 걸 구매하셔서 바로 드시는 게 좋고, 통조림 식품을 먹어야겠다 하시면은 찌그러진 거는 절대 사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내용물이 오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철이 이제 물이랑 만나서 부식이 돼서 녹슬어서 이렇게 붉은 녹슨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알루미늄 캔이 아닌 무슨 다른 금속류를 화분으로 만드실 경우 녹슬면서 그 녹슨 중금속이 물 주면서 물이랑 닿아서 물로 이제 흡수를 하면은 금속에 중독돼서 뭔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좋지는 않을 거예요. 좋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알루미늄이 아닌 다른 금속으로 된 화분을 사용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저희 남동생이 먹는 커피 캔인데, 커피 캔에 보면 알루미늄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요거를 확인하세요. 커피 캔도 뭐 안에서 뭐 팽창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철로 된 다른 소재로 된 캔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 겨울에 그 캔커피를 따뜻한 온장고에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막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거 되게 안 좋거든요. 안에 코팅된 게 이제 열로 인해서 녹아서 안에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가사 선생님이 원장고에 있는 커피캔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용기의 특성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네요. 온장 상태 50도에서 60도에서는 2주 이상을 보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혀 있죠. 60도 이상의 온장 보관 장치에는 절대 보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기가 팽창, 손상, 내용물이 변질되었을 경우에는 음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 커피캔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찜찜하고. 그런데 알루미늄은 왜 괜찮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캔하고는 장점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알루미늄이라는 금속 자체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코팅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용물이 녹슬거나 그러지 않아요.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알루미늄의 특성이라서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아닌 다른 금속으로 된 캔, 깡통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깡통으로 화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양이 적합하다 해서 쓰시면, 특히 금속류는 녹이 있으니까 물이랑 닿는 부분에 녹슬고 그러면은 다육이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알루미늄인지 아닌지 확인을 꼭 하시고 아니라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